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드디어 미쳤다. 무제한 공급 선언. 자, 정말 뭐 최근에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잘 안 풀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제한 공급 선언을 지금 하고 나섰는데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국토부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게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아파트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특히나 뭐 서울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뭐 유휴부지나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또 민간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막 빨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 착공 자체가 한 20에서 30% 평년 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착공 물량이 쪼그라들면서, 자,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만약에 비아파트까지 이것이 이렇게 뭐 좀 뭐 같이 불이 붙어버리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6년 올해 내년 27년 해서 총 9만 채. 그래서 작년하고 뭐 재작년 했을 때 한 3만 6천 채 정도 됐었는데, 자, 이거를 뭐 9만 채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거의 3배 가깝게, 특히나 사실 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으면은 뭐 한 몇 개월 안에도 금방금방 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또 많은 분들이 비판할 수 있죠. 아니, 지금 필요한 거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빨리 공급해야지. 자, 근데 이런 거는 좀 탁상공론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일단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공급에서 바로 핵심이 규제 지역, 그러니까 서울 전역, 그다음에 경기에서 뭐 과천이나 분당 같은 이런 핵심 지역 12개 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지역 안에 6만 6천 채, 거의 뭐 7만 채니까 뭐 대부분 한 7, 80%를 다 이쪽 지역에 쏟아붓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신축이 5만 4천 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80% 넘게를 다 신축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뭐 많은 물량들이 일단은 쏟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국토부 차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 자, 그러니까 만약에 찾는 사람은 더 있는데 공급이 모자란다는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넘칠 때까지, 모자란다는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 사실 뭐 지금 정부가 뭐 다행히 지금 뭐 초과 세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많은 뭐 재원들을 이쪽으로 지금도 한 12조 정도 원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뭐 더 추가해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무제한 공급하겠다. 사실 뭐 지금 현 정부로서는 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특히나 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많은 지금 또 뭐 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만 보자면 뭐 당장 뭐 공급이 많이 쏟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결국 아파트 문제인데, 자, 비아파트는 지금 착공 물량이 없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자, 아파트는 당장 지금 서울 안에 뭐 12개 요 지역 안에 당장 막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물량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이제 계속 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자, 결국은 이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처음엔 다주택자들만 하다가 이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게 5.12 대책이죠. 5.12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안에서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좀 파격적인, 그러니까 1015 대책을 완전히 판을 뒤집는, 새 판을 짜는 뭐 이런 이제 거였는데,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이제 화요일, 그러니까 5월 26일이죠. 26일 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자, 이미 뭐 다 정해진 거니까 국무회의는 통과 의례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당장 5월 29일부터 공포 시행이 됩니다. 자, 물론 5월 12일 날 당일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일 날부터 무주택이었던, 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일부터 5월 29일 공포 시행이 되는 5월 29일 당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만 해당이 됐다 그러면 이제 1주택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비거주 1주택자들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뭐 무조건 이거는 뭐 이번에 팔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장특공 문제도 있죠. 또 뭐 보유세 문제도 있죠. 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매물을 이제 내놓을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뭐 이제 매물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일단은 해놓은 이유가 뭐 제가 조금 자료를 요건 보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요게 이제 아실 오늘자 자료입니다. 5월 22일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5월 12일이 기점이 되고 또 하나 기점이 5월 9일이 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5월 9일까지가 양도세 유예 이게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5월 10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내놓을 유인 자체가 없어진 거죠. 왜냐? 82.5%라는 최고세율. 자, 이거 감당하면서 누가 팔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의 이제 걷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보이죠. 딱 하루 만에 한 2,000건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한 3,000건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4일 만에 지금 68,000에서 63,000이면 대략 한 5,000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일 만에 5,000건이 줄어들었으니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5월 12일 날 딱 시행되고 나서 지금 뭐 한 3일 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월 12일 날 이제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세를 끼고 있는 집들, 세를 끼고 있는 집들도 팔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5.12 대책인데, 5.12 대책 이후에 놀랍게도 갑자기 건수가 딱 멈추죠. 68,000, 66,000, 65,000, 63,000 매일 해서 4일 만에 불과 뭐 하루 이틀 3일이네요. 3일 만에 5,000건이 날아가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딱 멈춥니다. 매물이 감소하는 게 멈추고 뭐 64,000, 63,000, 64,000, 63,000, 뭐 62,000 갔다가 다시 또 63,000, 63,000, 63,000 그렇죠. 자, 결국은 계속 지금 63,000건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이 유지가 안 됐죠. 그래서 매물이 엄청나게 쪼그라드는데, 자, 결국은 매물이 없어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동요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자, 이재명 정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뭔가 지금 시장하고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먹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자,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이 갑자기 매물이 가세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빼갔던 이 매물만큼을 1주택자들이 좀 채워놓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6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5월 29일,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5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1월 23일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를 선언한 게 1월 23일이죠. 트위터 X를 통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요때 이 이전하고 이때하고 5월 22일 오늘을 비교를 해보면 불과 이제 딱 4개월 만인데, 자, 결국은 23일 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서울이 매물 증가 순으로 봤을 때 2위예요. 놀랍게도. 서울의 매물이 뭐 지금 신문 방송에서는 뭐 줄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거죠. 1위가 이제 세종인데 세종도 14.7%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무려 12.3%나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6천 건이 6만 3천 건까지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매물이 증가한 것에 지금 여전히 그렇죠. 그거보다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요. 한 12% 넘게 늘어나 있고. 자, 특히나 1월 23일하고 5월 22일 뭐 지역별로 보더라도 지금 성동 같은 주요 지역들, 우리가 뭐 한강벨트라고 하는 이 성동구도 56.5%나 늘어나 있고요. 광진도 39.6%나 늘어나 있고, 송파도 35.8%나 늘어나 있고, 용산도 34.2%나 늘어나 있고, 동작도 32.8%나 늘어나 있고요. 강동도 27.8%가 늘어나 있고, 마포도 23.9%가 늘어나 있고, 강남도 22.6% 늘어나 있고, 영등포도 20.2% 늘어나 있고, 서초도 지금 18.3% 늘어나 있고, 양천, 목동이죠. 10.4%. 자, 결국 서울의 주요 지역들이 전부 다 10% 이상 늘어나 있고, 많은 곳은 50% 넘게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이재명 부동산이 매물 측면에서 보자라면 어쨌든 간에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금 매물은 더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일경제 같은 신문사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되자마자 매물이 뚝 떨어졌다. 자, 그러면서 12,000채 올림픽 파크 포럼,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죠. 12,000차나 되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이게 매물이 1,013건에서 56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막 이런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계속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물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물이 200건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지금 한 1,000건 다주택자들 매물 쏟아졌을 때 1,000건까지 나왔지만 지금 560건이라고는 하지만 200건대에서 560건이면 무려 매물 지금 개수로 보면 와, 2배 이상이 늘어나 있는 거죠. 아까 뭐 보셨지만 지금 한 12%, 13% 지금 늘어나 있는데 1월 비교해서 이 정도 늘어나 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200건에서 560건이면 거의 뭐 100%가 넘게 늘어나 있는 거죠. 지금 100% 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뭐 양도세 중과 시행하고 나서 요만큼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적인 매물은 줄어든 게 아니라 훨씬 더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월 1일자 제가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때가 1,038건이었습니다. 1,000건이 넘었던 게 맞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채. 자, 그리고 금액을 보면 매매가가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28층 중에 고층이 27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34평 84 타입이 최고가가 33억이었거든요. 33억이었던 게 27억 5천이면 무려 5억 5천, 그렇죠? 5억 5천.
6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는 뭐 이제 이런 이제 금액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매물도 줄고 금액도 올라갔다 막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는데 실제 그런가를 봐야 되겠죠. 자, 이게 5월 22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매물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물은 567건, 한 600건 조금 안 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을 보면 30층 중에 고층인데 27억 4천 매물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27억 5천이었는데 지금 27억 4천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 이게 뭐 1000건이 나와 있어 봐야 이 1000건이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1000건 중에서 전부 다 뭐 고액 매물이라 그러면 이거는 팔겠다라는 게 사실 아니죠. 거의 최근에 실거래가 근방에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로 봐야 되는데 이 거래 가능한 매물 중에서 오히려 가격대가 더 내려갔다라는 것은 거래 가능한 매물이 더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채긴 하지만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한 5,000채 정도 되고 이거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못 팔고 있는 거고, 더더구나 지금 여기에다가 뭐 임대 뭐 이런 것들 하면 거의 한 1,000채 뭐 이렇게 하면 대략 한 조합원들 팔 수 있는 매물이 한 6,000채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6,000채 중에서 567채, 한 뭐 600채 정도로 보자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러면 10집 중에 여전히 한 집이 팔겠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10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 신문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뭐 지금 다주택자들 뭐 이거 중과 지금 하면서 매물이 없어졌고 매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매물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죠. 집은 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567채면 지금 팔 수 있는 집 중에 10집 중에 한 집이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금액대는 지금 27억 5천이 아니라 27억 4천으로 어쨌든 1,000만 원 정도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27억 5천 매물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27억 7천, 27억 7천, 뭐 402동에 27억 7천, 뭐 고층, 403동에 27억 7천 고층, 뭐 303동에 27억 7천 고층, 뭐 매물은 뭐 넘쳐납니다. 매물은 넘쳐나요. 뭐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못 되고 뭐 호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아니, 호가가 더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매물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28억 8천짜리 매물을 보면 35층 중에 고층인데,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요건 낮춘 거죠, 호가를. 자, 이분이 원래 29억 8천에 내놓으셨던 분이에요. 최고가가 33억까지 갔던 아파트니까 29억 8천이면 대략 그래도 한 3억 넘게 지금 낮춰서 난 이런 매물인데 5월 11일이면 아시겠지만, 아니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뭐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고 다주택자들 매물 다 들어가고 금매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뭐 팔 게 없어서 지금 집값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게 실제 그렇다면 이분이 고층 매물인데 왜 29억 8천을 1억을 낮춰서 28억 8천으로 매물 등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5월 11일이고 오늘이 5월 22일이면 열흘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게 진짜로 매물이 없어서 급급매면 도대체 이런 거는 왜 거래가 안 됐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한 번만 현장을 체크해 보면 금방 지금 신문방송에서 뭐 매물 없다, 그래서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29억 5천에 내놓으셨던 거를 5월 15일이면 5월 10일 이후인데 5천만 원 낮춰서 29억으로 우수리 떼고 지금 해놓은 거고, 자, 이분도 마찬가지 30억에 내놨던 건데 5천만 원 낮춰서
이건 5월 20일이네요.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에. 아니 뭐 지금 이 난리가 났으면 당연히 뭐 집값을 올려야지. 왜 이걸 낮출 이유가 없죠. 29억 5천 꺾기 기술 들어간 거잖아요. 30억이면 비싸 보이니까 5천만 원 지금 낮춰서 지금 29억 5천으로 꺾기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분도 30억 5천에 넣어놓으셨던 건데 5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어제인데 어제 왜 그러면 5천만 원을 아니 뭐 매물도 줄어들고 팔 게 없고 아니 그리고 뭐 집값은 올라가는데 왜 그러면 낮출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수리 떼고 30억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현장은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매물은 넘쳐나지만 살 사람이 없는 게 오히려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거래 상황을 보더라도 10월 19일까지 지금 토지거래가 다음에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이제 없었는데 4월부터 금액 조정이 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억까지 갔던 게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27층이 27억 2천, 10층이 26억 5천, 22층이 29억 뭐 2천, 12층이 27억 5천, 9층이 28억. 자, 결국은 이게 뭐 동이나 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1, 2억 정도 뭐 한 2, 3억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30억 아래에서 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30억, 33억까지 갔을 때는 30억 클럽에 들어왔었지만 이때는 뭐 33억 거래도 있고 32억 거래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 10월에 33억, 32억 거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는 27억, 26억 5천 같은 경우에는 무려 6억 5천, 7억 가깝게 폭락한 거예요. 지금 7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가 최근에 등록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 30억 아래로 뭐 이제는 30억 클럽에서 빠져있는 이런 아파트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둔촌동에 있는 더샵 둔촌포레.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바로 이제 옆 단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34평형 19억까지 갔던 게 12억까지 그래서 7억이 폭락하는 마이너스 36% 충격적인 이런 거래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40평형이 40억까지 갔던 게 26억 5천까지 13억 5천, 14억 가깝게 폭락하는 이런 거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강동뿐만 아니라 마포 쪽에 신수동에 있는 신촌숲 아이파크. 자, 마포의 또 하나의 대장단지가 되겠죠. 신촌숲 아이파크 43평 같은 경우에도 29억 5천까지 갔던 게 25억으로 4억 5천, 5억 가까운 또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연 레미안 프로죠. 아연 뉴타운 쪽이죠. 마포 레미안 프로죠. 마레프 34평 같은 경우에도 27억에서 22억 9천으로 4억 넘는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마포에 있는 합정 메세나폴리스 59평 같은 경우에도 30억까지 갔던 게 25억으로 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도화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40평 같은 경우에는 16억 9천까지 갔던 게 10억 7천으로 마이너스 36%, 6억 넘게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석동에 있는 레미안 웰스트림 36평 같은 경우에는 27억 5천까지 갔던 게 18억 5천으로 9억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서 깜짝 놀랐죠. 마포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2%, 24층 초고층인데 또 이런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의 또 대장이라고 할 흑석 뉴타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흑석 리버파크 자이 24평형. 그래서 24평형이 흑석 뉴타운에 무려 22억 8천이면 23억 가까이 간 거잖아요. 23억 가까이 갔던 게 19억 3천으로 3억 6천, 4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동작 지금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33평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나갔던 게 16억까지 4억 8천 5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상도레미안 3차 42평 같은 경우에도 18억 4천 5백까지 갔던 게 11억으로 7억 5천 8억 가까이 마이너스 40% 폭락 거래도 나와 있고요. 영등포 쪽도 그렇죠. 자, 여의도 재건축 짱짱한데 여의도 진주 26평형 24억 9천까지 갔던 게 19억 5천까지 5억 3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여의도 3부 29평 같은 경우에도 35억 5천까지 갔던 게 28억 1천만 원으로 7억 4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신길 뉴타운이죠. 레미안 STM 34평형 20억 넘었던 게 11억까지 마이너스 45% 9억 2천 10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 재건축 짱짱한데 그중에 가장 대장이 목동 7단지가 되겠습니다. 27평형 28억 2천까지 갔던 게 18억 2천으로 10억이 대폭락하면서 마이너스 35%. 자, 결국은 지금 아까 살펴드렸듯이 올림픽 파크 포레원 같은 이런 뭐 주요 12,000채나 되는 대장단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마포도 그렇고, 지금 뭐 동작,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목동, 뭐 여의도, 영등포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우리가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곳에서도 다들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원리대책, 실거주를 유예를 해주는, 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5월 29일부터 이제 공포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5월 29일 당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1주택자들이 지금 타깃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 수가 없습니다. 중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주택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건데, 뭐 실거주 1주택이야 뭐 팔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비거주 지금 1주택자들 있죠.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고민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자, 결국은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기회 이게 12월 31일까지거든요. 만약에 12월 31일이 지나면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장특공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거주 빼고 지금 뭐 그냥 보유만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보유만은 안 되죠. 여기에다가 지금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뭐 1%, 30억짜리는 3천만 원, 50억짜리는 5천만 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그것도 뭐 재경부 장관, 뭐 세금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6.3 지방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자, 결국은 그걸 뭐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가격이 더 좋을 때 팔자, 이런 지금 아마 마음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자, 아마 지금 이번 연휴 때 고민을 하시고 나서 결국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뭐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또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들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뭐 작은 것 하나도 그렇고 가끔 고가 제품도 그렇고 참 굉장히 번거롭고 좀 뭐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